이 노화랑 치매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 귓불 주름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이 귓불주름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귓불주름이 있으면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귓볼주름이라는 것은 귓불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의 주름인데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름이 생긴다는 건데 일부 연구에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귓불주름이 생기는 이유는요. 전신적인 혈관 노화, 동맥경화의 한 가지 피부 표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관 문제가 있을 때 피부에도 같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귓불주름이 있는 사람이 뇌혈관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는 미세한 혈관 변화와 혈관 탄력성 저하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병태 생리적 기전에 근거합니다.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귓불주름과 뇌졸중의 관계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연구들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균일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라서 귓불주름과 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령과 다른 요소들을 보정하게 되면 그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귓불주름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둘째,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귓불주름과 뇌졸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귓불주름이 뇌졸중을 직접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또 우연히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귓불주름은 단독으로 진단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귓불주름을 뇌졸중이나 치매를 확실히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공식적인 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진찰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작은 신호 정도일 뿐이지 이것 단독으로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귓불주름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같은 훨씬 더 인정되어 있는 위험 인자를 잘 점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귓불주름만으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귓불주름을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말씀드릴 노화의 증거들을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감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깜빡깜빡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친숙한 이름이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게 노화의 증거죠. 다음으로는 집중력과 판단력 저하. 복잡한 일을 처리하거나 판단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일상적인 결정에서도 망설임이 많아지고 실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떨어지거나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거시기 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주 머뭇거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과 공간 인지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 어렵고 자주 다니던 길에서도 방향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익숙한 장소에서도 혼란을 느낀다면 노화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밤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현상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낮에도 졸음이 많아지고 낮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유 없이 우울하다거나 불안한 감정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거나 못 참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세한 운동 조절이 어려워져서 글씨가 잘 안 써진다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비틀거린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짚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만 또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있다고 해서 또 큰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지거나 너무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 뇌를 보는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평가와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귓불주름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뇌졸중인데 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뇌졸중이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랑 요렇게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뇌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력은 다 자라고 난 이후 20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가속성을 촉진시키는 습관을 계속 기르고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는 습관들을 살펴볼게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세요.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활동은 전두엽과 해마의 활성화를 촉진해서 단기 기억 및 장기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5개, 10개 여러 차례 복습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새로운 단어를 들었다. 그러면 그걸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자주 사용하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기 쓰기. 하루 동안의 사건을 글로 정리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인지 능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있었던 이벤트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 하더라도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운동.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운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이돌의 춤 동작을 따라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운동을 좀 하시면 운동 기억력, 모터 메모리가 좋아지고 공간 기억력을 자극해서 뇌신경 회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셨던 동작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익히는 것도 좋겠고요. 새로운 것을 계속 익혀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충분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BDNF를 증가시켜서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고 특히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보면요. 주 3 내지 5회, 회당 3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양손 사용은 좌뇌 우뇌 연결을 증가시키고 신경회로를 강화해서 기억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밥을 먹어본다든지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시도를 해본다든지 안 쓰던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 심호흡입니다. 명상은 뇌에서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요. 이로 인해서 단기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 5분이라도요.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권장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을 때 컴퓨터 켜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눈 감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서 최소 2주 이상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신경 가소성은 습관적인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뛰어난 기억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